자, 배우 김혜선 씨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빚이요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자,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빚이 23억 원이나 된다고요? 네, 김혜선 씨는 이제 알려진 대로 작년 12월에 네. 그 개인 회생 절차를 시도했는데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네. 결국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빚이 23억이 된 거는 김혜선 씨가 2번 이혼하고 지금 3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2번째 이혼할 당시에 자녀를 양육권과 친권을 받기 위해서 남편, 그러니까 전 남편이겠죠. 2번째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아하. 당시에는 김혜선 씨가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네. 17억 원이라는 큰 빚을 네. 일단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도 그 빚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5억 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잘못됐습니다. 아니 뭐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길래 그런 겁니까? 그 사업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투자를 하면은 큰 돈을 주겠다 해서 투자를 했다가 네. 5억 원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거죠. 양지열 변호사님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업에 연루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라고 하나라고는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프랜차이즈 작업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투자금을 넣었다 회수하기가 쉬운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도 아니고 아마 투자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믿었던 모양이에요. 아하. 근데 그렇게 그런 볼 수 기획 있는- 사기들 많죠. 그게 사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이 사건이 돈을-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야, 제가 이 사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획 사기, 다단계나 프랜차이즈를 그럴 수 이제 있다. 빙자해서 하는 일종의 사기 수법들을 언급한 것이고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근데 양육권 때문에 빚을 다 떠안고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선 씨가 이제 2번째 결혼했던 남편과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때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던 중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모성애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당시에는 뭐 본인 말로는 좀 뭐 당연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금액을 떠안게 됐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23억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된 겁니다. 네. 이번 파산 신청이 더욱 안타까움을 주는 이유가 있죠. 과거에 김혜선 씨, 이 어린 시절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책받침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책받침 여신이다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재혼할 당시에 김혜선 씨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늘 웃음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성실하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항상 대했었는데 그것이 처음 인연이 됐었고 저를 행복하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진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었고 이런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저 결혼도 했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족들과 불행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김혜선 씨 하면은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건 책받침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남학생들 필통을 네. 포장지로 감쌀 때 필통에 등장하는 필통의 여신이기도 했어요. 김혜수 씨 그리고 하이라 씨, 하이라 씨까지. 김혜선 씨 네네.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 공통점은 8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데뷔한 배우들이고요. 김혜선 씨가 이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적어서가 아니라 가장 늦게 87년에 데뷔를 했는데 김혜선 씨 데뷔는 숭이 여중을 다녔는데 명동과 가깝죠. 남산 초입에 있는. 네. 학교 바자 홍보 때문에 명동에 내려갔다가 그 네. 촬영 기사, CF 촬영 기사에 눈에 띄어가지고 발탁이 아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여중
그때 발탁이 돼서 CF로 활동하다가 네. 안양여고 3학년 때 이제 푸른 교실이라는 청소년 드라마 네. 이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네.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는 정말 김혜선 씨, 뭐 앞서 데뷔한 김혜수, 최시라, 하이라 씨 못지않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받침 스타 그러면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뭐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연예계 소식을 이제 전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톱스타였지만 파산 신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수 이은하 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젊은 아이돌 스타도 이 파산 신청을 겪었던 사람이 있죠. 박보검 씨가 그랬다고요. 예, 뭐 박보검 씨가 뭐 아이돌은 아닌데 사실 아이돌은 이제 가수들한테 하는데 배우기 때문에 어쨌든요. 네. 예, 어쨌든 뭐 슈퍼스타 아니겠습니까? 젊은 탑스타를 젊은 아이돌이라고 탑스타, 하지 않습니까? 예, 젊은 탑스타. 아 그런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든 근데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빅독촉을 이제 막내 아들 박보검 씨가 받았다는 건데 아버지가 대부업체로부터 3억 원을 빌렸다는 겁니다. 근데 갚지 못하니까 8억 원까지 빚이 이제 불어났다는 거죠. 네. 근데 2008년 당시에 이제 박보검 씨가 15살 때 뭘 하겠어요, 중학생인데. 네. 근데 그걸 연대보증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성년자 연대보증 사인이 안 됩니다. 네. 아버지, 친권자인 아버지가 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저게 전형적으로 아버지의 이득과 아들의 이득이 이게 상충되는 측면이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본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아들을 자기가 대신해가지고 아들, 박보검, 아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쌓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이익이 충돌하는 행위라고요. 네. 이게 사실은 엄명하게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는 건데 당시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소송 이제 과정에서 어떤 일이 2014년에 이 대부업체가 박보검 씨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보검 씨는 그때 2014년에는 6년이 지나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스타가 됐을 때긴 하지만 야 나는 당시 중학생인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날 대리해서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는 당시에 뭐 재판으로 결론 내지는 않고 일종의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을 해서 일부 아버지의 빚 중에서 일부만 박보검 씨가 갚고 나머지는 다 면책하는 형태로 조정이 성립됐던 거죠. 네. 근데 아마 조정 성립 안 하고 끝까지 재판했으면 제가 봤을 때는 박보검 씨가 이겼을 거예요. 그랬군요. 그런 또 김태현 변호사를 미리 진작에 박보검 씨가 만났더라면. 그러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연예계 소식, 김혜선 씨의 파산 소식 짚어보면서 과거 박보검 씨의 어려웠던 시절 얘기도 잠깐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고 괜찮으신 분인 것 같다라는 그런 좋은 마음으로 항상 대했었는데 그것이 처음 인연이 됐었고 저를 행복하게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걸 진심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었고 이런 사람이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 많이들 걱정하실 텐데 저 결혼도 했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아갈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뭐 파산 신청을 했다고 해서 가족들과 불행한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 김혜선 씨 하면은 과거에 제가 기억나는 건 책받침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에 남학생들 필통을 네. 포장지로 감쌀 때 필통에 등장하는 필통의 여신이기도 했어요. 김혜수 씨 그리고 하이라 씨, 하이라 씨까지. 김혜선 씨 네네.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다 공통점은 80년대 초반에서 후반까지 데뷔한 배우들이고요. 김혜선 씨가 이 중에서는 나이가 가장 적어서가 아니라 가장 늦게 87년에 자, 배우 김혜선 씨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서울 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서를 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는데 빚이요 무려 23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 자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빚이 23억 원이나 된다고요? 네, 김혜선 씨는 이제 알려진 대로 작년 12월에 네. 그 개인 회생 절차를 시도했는데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바람에 네. 결국 파산 신청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빚이 23억이 된 거는 김혜선 씨가 2번 이혼하고 지금 3번째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네. 2번째 이혼할 당시에 자녀를 양육권과 친권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 남편이겠죠. 2번째 이혼한 전 남편의
빚을 떠안는 조건으로. 아하. 당시에는 김혜선 씨가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네. 17억 원이란 큰 빚을 네. 일단은 내가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 그렇게 됐고요. 네. 그 이후에도 그 빚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5억 원을 투자했는데 결국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잘못됐습니다. 아니 뭐 어떤 사업에 실패를 했길래 그런 겁니까? 그 사업 내용은 정확히 밝혀지는 않았는데요. 어쨌든 투자를 하면은 큰 돈을 주겠다 해서 투자를 했다가 네. 5억 원도 고스란히 날리게 된 거죠. 양지열 변호사님은 혹시 아십니까? 어떤 사업에 연루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뭐라고 하나라고는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프랜차이즈 작업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게 투자금을 넣었다 회수하기가 쉬운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혜선 씨 같은 건 직접 운영도 아니고 아마 투자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식으로 믿었던 모양이에요. 아하. 근데 그렇게 그런 볼 수 기획 있는- 사기들 많죠. 그게 사기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물론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쉽게 이 사건이 돈을- 그렇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렇게 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또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야, 제가 이 사건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기획 사기, 다단계나 프랜차이즈를 그럴 수 이제 있다. 빙자해서 하는 일종의 사기 수법들을 언급한 것이고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데뷔를 했는데 김혜선 씨 데뷔는 숭이 여중을 다녔는데 명동과 가깝죠. 남산 초입에 있는 네. 학교 바자 홍보 때문에 명동에 내려갔다가 그 네. 촬영 기사, CF 촬영 기사에 눈에 띄어가지고 발탁이 아하.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김혜선 씨 같은 경우는 여중 때 발탁이 돼서 CF로 활동하다가 네. 안양여고 3학년 때 이제 푸른 교실이라는 청소년 드라마 네. 이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네. 제 기억에도 그 당시에는 정말 김혜선 씨, 뭐 앞서 데뷔한 김혜수, 최시라, 하이라 씨 못지않은 굉장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받침 스타 그러면 그 당시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거의 뭐 톱스타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자, 그런데 연예계 소식을 이제 전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정말 톱스타였지만 파산 신청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가수 이은하 씨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고 소식을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젊은 아이돌 스타도 이 파산 신청을 겪었던 사람이 있죠. 박보검 씨가 그랬다고요. 예. 그런데 아니 근데 양육권 때문에 빚을 다 떠안고 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김혜선 씨가 이제 두 번째 결혼했던 남편과의 이혼이었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때도 어떤 마음의 상처가 좀 있었던 중이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아이는 내가 키워야 되겠다. 네. 이제 그런 어떤 모성애라고 그럴까요?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당시에는 뭐 본인 말로는 좀 뭐 당연한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금액을 떠안게 됐고요. 그게 결국에는 이렇게 23억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된 겁니다. 네. 이번 파산 신청이 더욱 안타까움을 주는 이유가 있죠. 과거에 김혜선 씨, 이 어린 시절에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이 책받침이라고 기억하시죠? 이 책받침 여신이다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재혼할 당시에 김혜선 씨가 아주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모습 함께 보시죠. 늘 웃음으로 제게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성실